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서 논란이 된 A씨, 다들 아시죠? 국민의힘 당원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당 요구를 해서 지금은 탈당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세종시당에 징계를 하고 출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분은 바로 탈당을 했다고 해요. 당원이 입당을 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라면서 일반적인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이분이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특별 당비 모금에 참여를 해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감사장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출당을 하긴 했어요. 본인이 이제 출당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그렇게 내보낸 그런 형식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은근슬쩍 다시 복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철회.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죠. 이 제소를 철회를 했는데, 이어서 일본은 이제 수출 우대 국가죠. 화이트리스트라고도 하는데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세계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WTO 제소를 철회를 한 것인데, 이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한 것을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것이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제소했던 것을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한국 대법원, 우리의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에 반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품목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의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도 좀 타격이 있었는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맞대응을 했죠. WTO에 제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를 했는데, 당시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한일 정책 대화가 중단이 됐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해서 우리를 배제시킨 건데, 이거는 핑계고 사실상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그 판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일본이 수를 쓴 거였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이트리스트도 다시 원상회복하고 제소도 철회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한 기자회견에서 1000여 개가 넘는 품목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서는 결론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왜 이러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에 저자세로 나가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았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독도도 피력해야 되고 후쿠시마도 피력해야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야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지금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이 그렇게 한두 가지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얻어내고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참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선 말에 일제에게 이렇게 강제 점령을 당했던 그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일본에게 저자세로 나가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정작 일본은 우리를 착탈하고 우리는 일본에게서 얻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우리의 아픈 과거를 좀 연상시키게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통 장제원
여야 청년 정치인들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 위원장 사퇴하고 사과해라.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야당 청년들은 뭐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 여당 청년들이 비판을 한 것이 좀 이례적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개요를 보면은 행정안전위원장이죠. 정지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성을 지르면서 막 질타를 한 것을 관련해서 청년들이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천하람 씨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론 국회에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가. 손수조 씨, 장의원의 행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그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이런 식의 반말과 공개석상에서 소리 지르며 무한주기 등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 신인규 씨, 장제원, 대한민국 역사 아니 한반도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강자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비겁하고 졸렬한 인격에 비판이 아까워서 참았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욕을 하시더라도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동시대를 같이 산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제원 의원이 평소에 정말 올바른 모습만 보이고 내로남불 이런 게 뭐 심했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항상 바른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이렇게 청년들, 특히나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비판하진 않았을 것인데, 그간의 행보가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혹은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또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래야 또 당이 건강해지고 국민의힘도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제대로 된 좀 사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이 됐죠. 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수원복, 이른바 이제 검수원복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시행령을 두고서는 이제 모법 취지에 어긋난다 라면서 폐기를 촉구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목소리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서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다라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다가 각하를 당했었죠. 검수원복,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껏 뺏었던 권한을 다시 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이 퇴임 후에도 안전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 읽어드리면서 시사리포트 정치 논평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다.